안녕하세요. 거의 한 1년 반 만에 영상을 만들게 된 오징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이나 아니면 좀 속상했었던 일들을 썰로 풀어봤었는데 이제는 제가 호주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일상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영상을 오랫동안 못 올리게 된 건 아무래도 현생이 바빠서 못 올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자발적 쉬고 있음 청년이어서 이 틈을 타서 영상을 한두 개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거 올리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근데 제 성격상 인플루언서나 이런 거는 못할 사람이라 그냥 재미삼아 취미삼아 영상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호주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임상 경험이랑 1년 정도의 임상 연구 간호사 경력으로 워홀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온 케이스고요. 저는 다른 간호사분들처럼 경력이 화려하거나 아니면 많은 상태로 호주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호주 온 지 2달 만에 에이지드 케어에 잡을 구해서 2년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은 공립병원에 또 운 좋게 붙어서 일 시작 전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 갔다 오면서 지금은 자발적 쉬고 있음 청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 시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제 첫 번째 병원은 빅5 대학병원이었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병원이었고요. 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중증도가 좀 많이 높은 병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항상 많이 위축된 상태로 다녔었고요. 그게 제 정신뿐만 아니라 몸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참 정말 좋았는데 그 임상과 그 분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버틸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는 다른 지인의 추천으로 연구 간호사로 일을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말 색다른 분야고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깊게 배우지 못한 분야여서 배우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일이 좀 익숙해지고 나서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임상이 좀 더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 간호사를 꿈을 꿔왔었고 또 그러던 와중에 제 친구가 호주에 먼저 가게 된 제 친구가 호주 간호사에 대해서 권유를 해서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PT 공부를 했고 점수를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나가기 한 3달 전에 만들어서 면허 전환을 신청을 한 채로 호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들어오고 정말 운 좋게 제 생일에 생일 선물로 면허가 나왔고요. 그래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면허를 받고 한 달 안 돼서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다녔던 그 에이지드 케어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또 붙게 되어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처음 호주 간호사를 준비를 할 땐 아무래도 막연하게 해외 간호사에 대한 동경심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영어 점수 만들고 나갈 준비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저를 힘들게 했고 좀 지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간호사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한국 간호사의 업무 환경이 제가 해외 간호사로 나가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주 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 면허 전환으로 온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 비해서. 근데 딱 제가 느끼기엔 제 이후부터 영주권도 그렇고 면허 전환도 그렇고 문이 슬슬 닫히면서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PT 점수도 많이 오르고 또 유학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아진 것 같다라고 느꼈고요. 처음에는 미국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개복치여서 아무래도 총 있는 나라에서는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에 호주로 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올 때부터 영주권을 생각하고 온 거여서 면허가 나온 이후부터는 최대한 빠르게 영주권 루트를 탈 수 있게 기술심사 받고 EOI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전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했고요. 그게 또 제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PT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PT 점수 받는 게 쉬웠어요. 네,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3번째 때 겨우 점수를 받았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이랑 비교하면 물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영어 실력이 굉장히 구렸던 것 같습니다. 나름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스피킹을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영어 실력이 구렸다,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AI 시험이다 보니까 이 마이크 위치나 또 시험장에 따라서도 시험 성적이 꽤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는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막 AI가 나를 평가해? 막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저는 가불병정 중에 정이니까요.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해야 됐었던 건 맞죠.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PT가 정말 저와 안 맞는 시험이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여담이고요. 그러고 나서 면허 전환이나 서류 준비를 해서 착착착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벌써 2년, 3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하고, 또 현재랑은 정책이 또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사실 가장 최근에 준비하신 분들의 영상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로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제가 호주 간호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영어 점수였던 것 같아요. 서류나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에 정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이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놔주셔서 저는 그거 보면서 준비를 했고 딱히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어요. 영어 점수만 있으면 사실 면허 전환과 호주 오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3번째 서드 비자고 호주에 산지 벌써 3년 차인데요. 한국에서 사실 따지면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간호사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사실 호주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새로운 땅에서 혼자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무대뽀로 또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후회는 정말 안 해요. 후회는 단 1g도 하지 않고요. 네, 지금까지 사실 호주 살면서 이전에 풀었던 썰들만 봐도 아시다시피 정말 평탄하지 않았고 쉽게 풀리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온전히 제 선택이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원하는 거,
원하는 길, 제가 하고 싶은 길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호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살이에서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뭐 먹는 거, 뭐 쿠팡이나 배민같이 뭐 그런 빠르고 편한 생활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호주에서 살면서 그런 거는 호주 문화에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큰 거는 사실 가족이랑 친구들인 것 같아요. 가끔 저는 N이라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상상으로나마 뭐 가족한테 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친구한테 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한국에 빠르게 들어가야 할 때 이런 상상을 한 번씩은 다들 해보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겠다, 정말 마음 아프고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상상만 하던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겪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끊어도 당장 내일 비행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비행기 표가 있다고 해도 그 10시간, 약 10시간 정도 되는 비행을 견디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다 합친 그 시간을 온전히 아무것도 못한 채로 마음만 동동거리면서 기다린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뭐 해외살이가 어떠냐 아니면은 뭐 추천하냐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해외살이를 하면서 가장 겪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이런 순간들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추천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경험 삼아서 해외 살아보는 거는 뭐 추천을 하지만 원하는 대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짧게나마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호주에 오게 됐는지 얘기를 풀어보았고요. 어쩌다 보니까 좀 제 넋두리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제 직업과 관련된 일상이나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갖고 온 친구들을 인터뷰를 하는 게 제 기획이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